안녕하세요. 짐 정리하는 머시도입니다. 예, 그림을 안 그린 지 한 달 가까이, 뭐 그 사이에 그림 하나를 그리긴 했는데, 아니, 저희 고양이가 나왔네요. 예, 짐을 정리하는 게 메인이 되어버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올렸던 제가 애정하는 만화에 관한 영상이 댓글이 하나가 달려서 또 하나를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정말 전에 없이 에너지가 동난 상태고요.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파라오의 무덤이라는 작품이에요. 파라오노 하카라는 작품이고 작가는 다게미야 케이코입니다. 제가 정말 신으로 모시는 만화가가 일본에 두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다게미야 케이코라는 제가 예전에 잠깐 언급했던 화랑과 나무의 시의 작가 선생님이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예전에 덕질을 한참 할 땐 정말 일본의 만화사를 줄줄 읊었었어요. 그래서 막 좀 잘난 척하면서 옛날 초창기 PC통신 시절에 뭐 나우누리, 천리안, 뭐 하이텔 이 시절에 막 글을 막 올린 적이 있어요. 막 일본의 만화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근데 그거를 보신 어떤 애니메이션 잡지, 우리나라 국내 애니메이션 잡지 기자분께서 연락을 주셔서 잠깐 그 잡지에 그 만화 평론을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약간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지는데 그 만화 잡지 타이틀이 애니메이툰이에요. 옛날 아마 심청인가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다 만 것 같은데 넬슨 신이라는 나름 만화 애니메이션계에서 전설적인 분이 발간하는 잡지였는데 거기 아마 몇 톤진 기억 안 나지만 제가 캔디 캔디에 대한 평을 쓴 적이 있습니다. 네, 혹시 만화 도서관 같은 데 가셔서 보신다면 캔디 캔디에 대해서 신랄하게 캔디는 아주 뻔뻔스러운 어장관리녀라고 거의 비난조로 막 때린 그런 평론을 쓴 게 제가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기자님이 그 우리나라 그 만화 애니메이션 관련 무슨 그 코엑스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 다케미야 케이코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때 일본에 그 애니메이션 대학에 대한 홍보차로 오셨는데 이분이 아마 그 대학의 강사인가 교수인가로 오셔서 그때 애니메이툰에서 그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때 인터뷰의 통역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1년 8월 12일에 제가 선생님께 사인을 받았어요. 제가 다케마키 선생님의 이 책을 파라의 무덤 말고 바람과 나무의 예장판도 이런 작은 책으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을 정말 제가 너무 진짜 달달 외웁니다. 달달 외울 정도로 정말 몇백 번을 봐서 내용을 다 외우고 있었고 제가 실은 집에 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만화책 말고도 제가 약간 책을 좀 모으는 습성이 있어서 정말 집이 책으로 터질 지경이라서 제가 달달 외운 책은 좀 처분을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나무의 시는 또 내용이 그 친아버지가 친아들을 이제 성적으로 학대하는 내용이에요. 성폭행을 하는 내용인데 너무 잔인하죠. 근데 뭐 어떤 섹슈얼한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메타포적인 거고 부모에 의한 자식의 정서적 학대, 육체적 학대에 대한 굉장히 리얼한 심리 묘사가 담겨 있어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정말 태어나서 가장 많이 울었던 게 바람과 나무시의 엔딩을 보고서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비록 그 책은 팔았지만 제 머릿속엔 정말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각인되어 있고 그 바람과 나무의 시도 표지에 이렇게 다케미야케 선생님의 사인을 받았는데 제가 중고나라에서 팔았습니다. 예, 혹시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 책은 제가 판 게 맞습니다. 네. 2021년 8월 12일. 이때 선생님께서 아마 요 당시 아마 에르메스 브랜드에 대한 그 만화를 아마 내셨을 거예요. 이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는 몽고 같은 데서 승마를 하시는 게 좀 취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너무 너무 예쁘셨어요. 너무 친절하셨고 정말 전 성덕에 맞습니다. 제가 신으로 모시는 분과 실제로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사인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한 분은 하기오모토라는 작가분인데 제가 예전에 잠깐 언급했던 잔혹한 신이 지배한다라는 만화의 작가분이에요. 포의 심장이라던가 아니 포의 일족, 토마의 심장 다 갖고 있었습니다. 포의 일족도 다 갖고 있었고 토마 심장도 갖고 있었고 잔혹한 신이 지배한데도 다 갖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근데 일본에서 한국에 건너올 때 다 처분하고 왔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의외로 포에질 쪽은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그 흡혈귀 일족의 이야기인데 에드가 앨런 포라는 그 미국의 작가 이름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에드가와 앨런하고 포라는 이제 에드가 앨런이라는 두 그 미소년의 이제 흡혈 미소년의 일대기를 그린 건데 약간 옴니버스식의 스토리거든요. 근데 저는 옴니버스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 당시에 하기오모토 그림체가 저는 그닥 제 취향이 아니어서 그거는 정말 미련 없이 팔았고 잔혹한 신임이 지배한다는 결혼하면서 아마 일본에 오면서 처분했던 게 내용이 정말 그것도 그건 또 양아버지에 의한 그 아들에 대한 성폭행 이야기거든요. 너무 끔찍하죠. 그 또 어머님도 정서적으로 또 학대를 합니다, 아들을. 그래서 아들이 점점 미쳐가는 내용인데 그 역시 부모에 의한 그 정서적 학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리얼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명작입니다. 진짜 그 우리나라에 무삭 재판으로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원전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진짜 와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런 연출과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이라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라오의 무덤은 제가 왜 안 팔았냐면 그래도 제가 명색이 다케미야 계곡 강팬인데 그래도 한 질은 갖고 있어야겠다 싶어서 이거는 뭐 부피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바람과 나무신 이런 걸로 10권이었거든요. 그래서 1, 2, 3, 4권 4권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데 이 책은 또 나름 그 역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만화계에 있어서. 여러분 김동완 작가님의 아카시아라는 만화 아신가요? 그 아카시아가 이 만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때 이제 그 투탕카멘인가요? 그 이제 이집트의 그런 이집트 이렇게 발굴 같은 게 이슈가 되면서 일본에서 이집트 만화 붐이 잠깐 돌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파라오 무덤하고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게 왕가의 문장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 일본의 3대 만화가 끝나지 않는 3대 만화가 있습니다. 왕가의 문장하고 유리가면하고 그다음에 그 악마의 신부가 있어요. 저 이거 세 개 다 갖고 있었거든요. 다는 아니고 이제 주요 권을 갖고 있었는데 다 처분했습니다. 도저히 끝날 조짐이 안 보이고 뭐 왕가의 문장 예, 악마의 신부 다 지금 거의 뭐 수습이 안 되고 유리가면은 또 조금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미 40몇 권쯤에서 포기했어요. 읽다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아요 내용이. 예. 그래서 어쨌든 네, 그 왕가의 문장도 그 이제 이집트 왕자가 나오고 그건 타임슬립물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런 비슷한 이집트 장르물이 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만화인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그 김동완 선생님의 아카시아 같은 경우에 이걸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고 그리고 아카시아는 그거와 더불어 이케다리오코의 오르페스의 창의 그림체와 캐릭터와 장면을 많이 참고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 그 뭐 전생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나름 그래도 크리에이티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차성진이라는 만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왕자 사리오키스라는 만화를 그렸었어요. 대본 소용으로. 근데 왕자 사리오키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파라오의 무덤의 표절작입니다. 거의 대고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분노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네 그때 당시 대본소 만화가들이 좀 일본 만화를 많이 카피를 했는데 네, 뭐 그런 좀 역사적인 의의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파라오의 무덤도 은근 제가 전에 소개했던 그 안젤리크나 캔디 오르페스의 창 베르사의 장미와 더불어서 한국 초창기 순정 만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만화이기 때문에 제가 예, 그 수장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아카시아에 보면은 그 망한 나라의 왕자가 나오거든요. 그 아카시아의 남자친구였던 흰색머리 그 애가 이제 이 얘의 캐릭터랑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로미오와 줄리엣 구도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이집트에 의해서 망한 뭐 나라 사이에 뭐 공주 왕자가 서로 이렇게 뭐 원수끼리 서로 뭐 더블로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비극적인 사랑을 나누는 뭐 그런 내용인데 네, 전 사실은 저는 근데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하고 아동틱한 그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그 다케미야 케이코 선생님의 그림체 자체는 제가 그렇게 제 취향에 맞다고 할 수 없는데 저는 약간 정말 좀 이렇게 어린애들 같은 좀 보세요. 지금 이게 체형과 초딩이지 않습니까? 저는 좀 길쭉길쭉하고 성인스러운 성인 코드의 그림을
좋아하는데 그래도 뭔가 그 다케마케이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요염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야모토의 그림은 제가 지금 이게 책을 다 팔아버려서 없습니다만 좀 더 좀 이렇게 투박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예, 좀 두 분이서 그림이 스타일이 비슷한데 저는 이분의 작품을 더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요? 저 사실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어쨌든 뭐 비극적으로 뭐 끝이 나는데 사실 이 책은 제가 정독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약간 역사적으로 소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정도? 예, 하지만 보시면 그 다케마케이코 같은 경우에는 펜선이 정말 유려합니다. 하교보도 좀 거칠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약간 그림체에서 좀 테즈카 오사무의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요때 당시에 일본 그 초창기 소녀만화 작가 여성분들은 테즈카 오사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만화의 신이고. 네, 이게 작품이 언제적 작품인지 보겠습니다. 언제적 작품? 1974년작이네요. 1974년 9월호부터 1976년 8월호까지 주간 소녀 코믹에서 연재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 역시 70년대 대단한 70년대입니다. 제가 정확히 나머지 한 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쇼와 일본의 쇼와 시대를 그 대표하는 뭐 꽃의 3인조라고 있을 텐데 그 중에 속하는 작가일 거예요. 네. 예, 제가 지금 사실 거의 예전에 10개를 외웠다면 지금은 한두 개밖에 기억이 안 나서 썰은 이 정도로밖에 못 풀겠네요. 근데 네, 뭐 이렇게 깊게 덕질을 해도 세월이 지나면 휘발되는 게 지식이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막 제가 이렇게 뭐 일본의 어떤 만화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줄줄 웃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나름의 프라이드가 있었던 게 저는 이렇게 소녀 만화만 팠던 게 아니고 그 슈퍼 로봇 대전에 나오는 웬만한 변신 로봇물은 애니메이션을 제가 거의 전편을 다 봤거든요. 뭐 당쿠가라든지 고라이온이라든지 뭐 게타로보라든지. 저는 사실 이렇게 소녀 만화보다는 로봇 애니메이션을 더 좋아했었거든요. 바라타크라든지. 그래서 이런 덕질에 대한 테마가 나오면 저는 어느 정도 그 90년대 초중반까지의 컨텐츠에 대해서는 다 좀 즐겁게 대화에 낄 수 있는 정도의 아주 미미한 뭐 지식만 남아 있지만 네, 제가 사실 이것도 좀 시간이 되면은 한 번 더 정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말고 제가 읽을 책이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근래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책을 좀 일부러 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런 만화풍의 그림을 솔직히 작정하면 정말 똑같이 따라 그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풍의 그림체가 저의 어떤 기본 틀로 자리 잡혀 있어서 여기서 지금 벗어나려고 굉장히 그린 사람으로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짐 정리가 어서 끝나야 될 텐데요. 네, 이걸 보고 또 네, 좀 흥미로워 하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일본의 7, 80년대 순정 만화, 소녀 만화, 6, 70, 80년대 소녀 만화는 정말 수준이 높습니다. 예, 저 유리가면 같은 경우도 마무리만 잘했으면 끝내줬을 텐데 뒤로 갈수록 정말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어서 걱정이 어떻게 끝날지. 벌써 끝났나?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뭐 별별 네, 뭐 그 작가가 뭐 무슨 종교에 빠졌다 막 이런 이야기도 돌고 뭐 어쨌든 일본의 만화사를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엔 정말로 그림을 그리면서 짐 정리하는 모히또가 아니고 그림 그리는 모히또라고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예,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